어디요? 요 위에. 에어컨요? 여기는 지금 불이 들어오잖아요. 아, 지금 태양광 다루신 거예요? 아니요. 아, 아니고? 네. 배터리하고 연결돼 있고. 예. 여기는 지금 전혀 동작을 안 하네요. 켜도. 예. 그 휴즈 전압도 안 찾아가지고 나오고. 휴즈가 없고. 휴즈는 안에 있습니다. 아, 휴즈 나간 건 아니고요. 휴즈는 뜯어볼까요? 한번 뜯어보죠. 네. 안에 제가 바로 확인해 드릴게요. 네. 아, 트럭이 엄청 높네요. 한참 올라가더네요. 여기 휴즈 안 나갔고요. 2차 측에서 휴즈 이거 안 나갔고 1차 측에서는 휴즈가 다 나갔네요. 이게 전압은 이게 24V용 배터리 사용하는 거고요. 일단 여기에 트렁크를 들어서 하다가 쇼트 났답니다. 트럭을 가지고 장거리 운행을 하다 보면 졸릴 때에 차량에서 잠깐 숙면을 취할 때가 있는데요. 휴식, 잠자리에 들 때에 에어컨을 틀어놓게 되는데, 그때 에어컨을 틀어놓게 되면 트럭이 크다 보니까 시동을 걸어놓은 배터리 가지고는 이 24V짜리인데요. 연료비가 많이 들어서 이렇게 인버터를 사용한답니다. 이 인버터를 가지고 운행하면서 충전된 그 전기 용량을 가지고 잠잘 때 그때 시동을 꺼놓고 보조 배터리 하나 더 추가로 달아서 차량 내부에 있는 에어컨을 켜놓고 숙면을 하게 되면 연료비가 적게 들어서 이렇게 사용한답니다. 대부분이가 트럭들이 이렇게 사용한다는데, 차량 엔진룸 점검하면서 이게 정비소에서 어떻게 만져졌는지 내부 쇼트라고 그러면서 동작을 안 한다고 합니다. 출력이 안 되는 그런 불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부 모습은 이와 같이 되어져 있습니다. 일단 육안상으로 이상 있는 부분들을 좀 잠깐 살펴보게 됩니다. 이어서 테스트기로 측정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휴즈를 점검을 해봤는데요. 시각적보다도 이쪽에 동영상 찍을 때는 청각적 효과를 주기 위해서 벨소리를 소리로 좀 낮춰놨습니다. 그래서 휴즈가 일단 점검을 하게 됩니다. 삐소리 나야 되는데 소리를 내지를 않네요. 저런 경우는 휴즈가 떨어졌다는 거죠. 이게 그 옆에 거 찍어 보겠습니다. 이것도 같이 나갔네요. 왜 그러냐면 회로에서 다 병렬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되어져 있는 내용들이 전부 다 병렬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병렬로 되어 있는 게 같이 고장을 났다는 거죠. 이게 원래 이렇게 소리가 나야 되거든요. 이게 소리가 나야 되는데 여기는 소리가 안 난다는 경우는 휴즈 자체가 내부에서 철사각처럼 생겨져 있는 재질 꺼냈다는 거죠. 그러면 휴즈를 이때 갈아 끼고 테스트를 바로 하는 것보다도 동작 여부가 되겠지라고 하는 것보다도 테스트를 하기 이전에 선행돼야 할 것이 혹시 휴즈 나간 원인이 무엇일까 라고 힘쓰는 라인, 우리말로 밥줄 라인, 그런 쪽이라도 조금 점검을 하고, 그리고 배터리 전원을 연결했을 때에 크게 고장나는 경우를 예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휴즈 나간 원인이 있는데 휴즈를 갈아 끼고 바로 전기를 투입을 해서 테스트 한다면은 아까 나가지 않았던 부품들이 마저 나가게 되는 그런 일이 점점 더 커지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거든요. 자, 그럼 먼저 쇼트 검사라도 한번 부품 힘쓰는 라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했을 때 쇼트 값, 그러니까 여기 선을 합치게 되면 렌즈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치니까 0000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철사처럼 되어 있다 라는 뜻이잖아요. 이거를 예, 그 상태인데 어떤 부품에 따라서는 그게 다 다르게 나오거든요. 그 쇼트처럼 가깝게 나왔다든가 했을 때에는 그 부품이 기능을 못한다. 반도체인데 반도체 말 그대로 반대로 흐려야 되니까 한쪽은 흐르고 반쪽은 안 흐르든지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 역할을 못하고 있다 보니까 내부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철사잖아요 이게. 근데 뭐더러 부품을 꽂겠습니까? 기능을 못하니까. 당연히 그 부품 기능이 안 되면 불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부품은 이게 쇼트 났다는 거죠. 0.0 이렇게 0.0단위니까 쇼트 났다는 겁니다. 그 옆에 핀 0.79 이거는 쇼트가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두 번째하고 오른쪽 다리가 쇼트 났네요. 그 옆에 뭐 한두 개만 해봐서 측정을 해보면은 지금 하는 내용이 뭡니까? 휴즈가 나가서 뭐 때문에 안 되는지를 지금 살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살펴보는 라인, 힘쓰는 라인 그쪽에 지금 점검해보는 중입니다. 이거는 요도 옆에 쇼트 났네요. 그 옆에 거는 멀쩡한데 다리가 그러니까 두 개 힘쓰는 라인에서 세 개짜리를 해도 힘쓰는 라인이 있는데 그 힘쓰는 라인이 다 쇼트가 많이 났네요. 이번에 좀 많이 났는데요. 쇼트가 여기저기 이런 식으로 점검을 하게 됩니다. 점검을 해서 이상 있는 부위들을 살펴보고 그리고 이상이 한두 개라도 나오면 이거를 분해를 해야 되겠죠. 전부 다 분해를 해서 잠깐 그러면 이쪽으로 옮겨서 입력단 좀 살펴봤고요. 출력단에서 다리가 좀 간격이 넓죠. 테스트 이렇게 다시 갖다 놓고 측정을 하게 됩니다. 자, 똑같은 방식이고요. 다리를 찍어보게 되겠죠. 0.4 0.4 이건 다 양호하네요. 출력단에는. 네, 이런 식으로 점검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안 하고 휴즈가 나갔을 때 휴즈를 바로 가로 끼게 되면은 이제 안 나갔던 부분들, 약한 부분들이 또 다시 나가게 되거든요. 뻥 터지게 되거든요. 그럼 일이 점점 더 커지죠. 그렇게 되면은 좀 귀찮더라도 점검을 해봤을 건데 라는 생각이 되어지는 겁니다. 물론 이제 몰라서도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때에는 가까운 동네 잘 아시는 친절한 그런 분에 찾아가셔가지고 하신다든지 또는 전문 수리점에 의뢰를 해서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그쪽 서비스센터라든지 또는 전문점에 택배로 보내서 수리를 받으시는 것이 마음이 편안할 것입니다. 다만 진행 과정에서 하는 것을 좀 알려드리고자 설명을 드린 내용이었죠. 네, 방열판 케이스로부터 분리한 내부 모습입니다. 아까 측정했던 게 바로 이렇게 다리 3개짜리로 보이는 이런 부품들을 측정을 했었거든요. 이상유무를. 그럼 이걸로만 이제 끝나는 건 아니고요. 지금 현처럼 쇼트가 났다 해서 이게 가장 먼저 의심나는 부분들이고 가장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이걸 먼저 말씀드렸던 것이었고요.
그냥 멀쩡하게 잘 썼던 것인데 고장났다 라고도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증상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네, 그게 많기는요. 네, 극선을 거꾸로 연결해서 그런 경우도 있긴 있지만요. 네, 그런 경우는 저렇게 다리가 좀 많은 거 있죠. 네, IC라 그러는데 저는 IC도 점검을 같이 또 해줘야 됩니다. 여기 IC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중간중간에 몇 개 있죠. 여기도 이렇게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 보드라 하는데 이쪽 보드 뒷면에 보시면 IC가 저렇게 덕지덕지 또 있는 게 핀수 많이 있는 게 있거든요. 예, 저런 경우 같이 점검을 또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처음 점검 과정에서는 이쪽 부분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저런 식으로 IC 점검 과정을 또 말씀드렸죠. 네, 그 전에는 휴즈를 먼저 말씀드렸고요. 네, 그러듯이 일부분만이 아니고 전체를 다 같이 다 봐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설명을 더 드리면, 네, 저런 IC들이 잘못되어져 있을 때에 저런 IC들이 하는 일이 이 다리 3개짜리 해당되어 있는 펄세를 집어 넣거든요. 신호를 준단 말이죠. 신호를 주고 빼고 하는데, 그게 계속 일을 해라 하는 식으로 신호를 굉장히 빠르게 보낸다든가 할 때는 야가 안 되는 거죠. 못 견디는 겁니다. 왜? 이쪽에도 스위칭 할 수 있는 속도의 한계가 있고요. 계속 붙어를 쓰라 할 정도의 신호가 간다, 그렇게 보내준다 라고 했을 때는 같이 고장 나는 거죠. 또다시 고장 나는 겁니다. 멀쩡한 것도 고쳐놓고 나서. 밑에 PCB 기판, 네, 헤르도입니다. 네, 도면인데요. 물론 이제 상면도 있죠. 양면 기판이기 때문에 아까 보충 설명을 좀 더 드리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이 패턴을 보시면 여기가 지금 현재 동판 위에다가 주석, 그러니까 납을 이렇게 저기 묻혀져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여기에 힘을 좀 더 쓰기 때문에 전류 전달, 철사가 더 굵은 거잖아요. 네, 전선이 굵은 거죠. 그만큼 더 도포를 했으니까, 납치를. 그렇기 때문에 전류를 세게 흘려주기 위해서 힘쓰는 라인에다가 이렇게 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 보시면 제가 아까 말 그대로 뭐 허세, 뻥, 아니면 부항기, 이런 경우로 들릴 수가 있는데요. 패턴이 지금 이렇게 해서 4개, 여기서 또 이렇게 4개 같이 묶어져 있잖아요. 이쪽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기서 공통으로 하나가 전부 다 가운데 다리가 다 묶어져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양쪽에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그 뜻은 뭐냐면, 이게 여기 같은 경우는 3개 고장이 나게 되면은 한 파트 또는 2파트, 거기 신호가 같이 가게 되면 그쪽 파트가 같이 고장이 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게 그래서 측정을 하게 되면 쇼트 값이 같이 나오는 거죠. 네, 수리하는 과정에서 전압을 24V 파워 서플리 렌즈에 넣고 맞춰놓고, 그리고 이제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압이 올라올 때까지는 에러 메시지가 표시되어 있고, 그리고 나서는 안정되게 다시 전원 표시되면 불이 들어오네요. 잘 고쳐졌다는 이야기죠. 출력 전압을 찍어보고 했을 때 정확히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확신을 갖기 위하여 테스트기를 통하여 숫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숫자냐면은 출력 전압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출력 전압이 나오는 데까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재조립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스위치를 켭니다. 다시 스위치를 켜게 되면 예, 231V AC 렌즈로 되어져 있고요. 전압은 231V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이 되어야지만 일단 더 끄겠습니다. 바로 끄죠. 왜 그러냐면 여기에 방열판이 현재 부착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테스트하다가 고장내 먹는다는 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열을 견디지 못해서 가전제품 같은 경우는 고장이 많이 나는데,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조립을 한 상태에서 다시 테스트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전압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조립을 했을 때에 여기에 불이 들어온다고 해서 조립을 하게 되면은 어설플 수가 있는 것이죠. 휴즈 갈아 끼고 그 다음에 이상 있는 부품 교체를 해서 전원이 앞에 표시등에 표시 태우고 렌즈에 빨간불이 안 들어온다 하더라도 콘센트에 출력 전압이 안 나올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하고 이제 조립을 들어가서 부하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네, 수리를 마치고 조립을 끝냈습니다. 배터리 24V를 연결을 하고요. 이제 AC 렌즈에 맞춰놓고 전압을 한번 살펴봅니다. 네, 전압이 낮은 전압에서 쭉 올라오고 AC 232V 출력되고 있고요. 네, 이 제품의 파형은 어떻게 나오는지 오실로스코프를 통하여 관측해 보도록 합니다. 이쪽에 공통단자가 물려놨고요. 여기서 리드선을 찍어 보면은 이 프로브를 통해서 계단파로 나오고 있군요. 미스. 자, 이거 이런데도 미끄러나면은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 그 테두리에 띠처럼 되어 있는 게 같이 붙게 되면은 스파크를 나면서 쇼트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프로브의 맨 끝에 침 바늘만 살짝 달 수 있도록 하셔도 파형이 관측돼서 나오기 때문에 저런 데서도 섣불리 행동하면 안 되고 차분하게. 자, 그리고 주파수가 봅니다. 59.72 헬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60Hz라는 뜻이죠. 출력 파형이 안정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인버터 수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